예, 지난주에 그 스펙 세팅을 다 했다라는 가정하에서 이번 주는 모델링 위주로 좀 해볼게요. 제가 새로운 파일명을 만들 건데 예를 들어서 닉스마스 TH라고 해볼까요? TH 패키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에 대해서는 제가 이게 맞다 틀리다 말씀드릴 건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격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격자를 끌게요. 대각, 대략적인 이제 사이즈를 알고 싶어서 제가 한 4m에 4m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4m에 4m입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축소하고 확대하고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게 큰 화면인지 작은 화면인지 구분이 안 가거든요. 이렇게 그렸다고 칠게요. 자, 4m, 4m의 패키지 디자인한다고 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단축키 혹시 세팅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선 두 개를 그렸는데 세 개요. 그리고 이런 렉탱귤러가 있어요. 제가 이거 빼놓고 화면에서 다 지우고 싶어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 show all이 있고 hide others가 있고 hide selected가 있어요. 그러니까 hide others면 이거 제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놈 외에 다 지우겠죠. 이걸 클릭하시면 다 지워집니다. 이건 AutoCAD Plant 3D의 기능이고요. 오토캐드에는 없는 기능이에요. 자, 이런 단축키 어떻게 할까요? 자주 쓸 것 같은데. 그때는 지금 커맨드 메뉴에서 여러분들이 입력한 커맨드가 이거와 이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플랜트 쇼 올이랑 플랜트 아이솔레이트랑요. 그쵸? 이거를 단축키로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오토캐드는요, 개인마다 쓰는 메뉴도 다르고, 개인마다 선호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그리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자유로워요. 자, 툴에 가셔서 커스터마이즈 가시고요. 에디트 프로그램 파라미터로 가볼게요. 그럼 이런 창 하나가 뜨실 거예요. 자, 이 명령어에 대한 단축키가 있을까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있어요. 보시면 맨 밑에 줄에 추가를 했죠. 근데 원래는 이 안에 단축키 안에 없어요. 오토캐드의 명령어는 무한히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본인이 선호하는 거를 클릭을 하시고 그 명령어를 아셨으면 그거에 대한 단축키를 등록하실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라인을 그린다고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라인을 거의 안 그려요. 라인이란 명령을 찾아보겠습니다. 라인 관련된 게 많죠. L이네요. L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양손을 봤을 때 오른손 키보드에 있죠. 근데 여러분들 게임을 하시면 아실 건데 오른손은 지금 마우스를 들고 있잖아요. 그쵸? 왼손으로 눌러야 되는 게 대다수죠. 그러면 왼손에 자주 쓰는 단축키를 등록하시는 게 가장 맞는 방법이겠죠. 이거 이해 가셨죠? 요새 젊은 분들은 다 게임 하시니까. 자, 저 같은 경우는 라인을 거의 안 써요. P라인이라고 폴리라인을 쓰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P라인 쓴다고 여러분한테 P라인 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P라인을 A1으로 등록하고 있어요. 그쵸? A1 전부 다 왼손 키보드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단축키를 꼭 하나의 캐릭터로 할 필요는 없어요. 어떠신 분들은 3개 캐릭터까지도 입력해요. 너무 많은 단축키를 넣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전문적으로 캐드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뭐 2개 캐릭터 정도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매개 변수 편집하실 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겹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P라는 단축키는 지금 펜에 등록돼 있죠. 다른 놈의 단축키를 P로 등록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 중에 하나가 입력되겠죠. 그거를 전부 배제하셔야 돼요. 이해 가셨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랜트 쪽, 이쪽이 플랜트 쇼올, 죄송해요. 이쪽이 아니고 이런 쪽, 제가 집어넣은 단축키들이에요. 또 필요하신 거 있다? 여기다 계속 타이핑 치시면 돼요. 여기 스페이스바가 몇 개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쵸? 자, 여기다
프로그램 매개 변수를 수정하셨을 때 단점이 있어요. 오토캐드가 껐다 켜야만 이걸 다시 인식해요. 여러분들이 방금 등록하신 그 단축키는 프로그램을 무조건 껐다 켜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오스냅을 항상 활용하셔야 돼요. 오스냅이 뭐냐? 그러면 오브젝트 스냅인데, 한번 제가 모델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뭐 파이핑 스펙을 세팅했다는 기준 하에서 제가 아무 스펙이나 입력을 한 겁니다. 지금 오늘 교육을 위해서요. 자, 이놈에 제가 플린지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여러분들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초록색인데 제가 세팅을 안해 그 초록색을 해놔서 요 점들 보이시죠? 근사치점, 뭐 엔드점, 그리고 노드점 여러 가지가 찍힙니다. 여러분들 그 캐드를 하실 때는요, 이 오스냅을 수시로 바꿔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토캐드 플랜트 3D는요, 모든 점들이 다 노드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제가 하나 플랜지 슬리본을 보여드릴게요. 이놈을 클릭하시면 이 점과 이 점이 연결점이라는 거죠. 이 점을 어떻게 정확하게 찍냐라고 했을 때 오스냅을 노드를 잡고 찍으면 반드시 찍힙니다. 이렇게요. 이해 가셨죠? 마찬가지로 엘보를 한번 여기다 연결해 볼게요. 물론 오토캐드 플랜트 3D가 어느 정도 인텔리전스가 있어 갖고 이렇게 연결하기가 노드점으로 딱 들어가기도 하는데, 제가 만약에 전체를 켜고 했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연결점들이 계속 다 나와요. 그죠? 이런 식으로요. 제가 원하는 지점에 딱 집어넣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오스냅을 항상 세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스냅도 단축키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 더요. 여기에 엘보가 있고 여기가 엘보가 있다고 칠게요. 이놈의 엘보를 X축상으로 이놈과 동일하게 움직이는 방식이 어떻게 움직이냐? 무브를 눌러서요. 이놈을 잡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이는데 F8을 누르면 이렇게 오소고노란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해 가셨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무브 상태에서 역시 오스냅을 노드만 잡는 게 편하겠죠? 이놈을 잡고 F8을 누르면 오소고노란 방식으로 갑니다. 자, .x라고 명령어를 쳐볼게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지점에 X축으로만 이동하라예요. 이해가 가셨나요? 이놈을 같은 X상의 좌표로 이동시키는 방식이 이런 방식입니다. Y축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이놈의 이 지점을 이 엘보의 Y 지점까지 움직이는 것도 역시 같은 방식이겠죠.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합니다. 이 .x, .y 이런 기능은요, 오토캐드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자, 몇 가지만 제가 모델링상에 입력을 하고 그 다음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경우 제가 일부러 웨딩넥 플랜지를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4m 바이 1m죠. 그쵸? 만약에 제가 여기서 오토캐드 플랜트 3D 기능이 아니고 오토캐드의 기능만 썼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지금은 이 파일은 오토캐드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제가 오토캐드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모델하고 레이아웃이 보이시죠?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다 옵션 가셔서 키시면 됩니다. 옵션에 어디 쓸라나? 옵션 너무 많죠?
아, 나중에 찾으시면 입력하시는 걸로 하고, 제가 이거를 꼭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모델 스페이스하고 레이아웃 스페이스는 전혀 다른 스페이스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A4 사이즈가 여러분들 A4 사이즈 종이 크기 아세요? 모르시죠? 저는 알고 있는데 210에 297입니다. 제가 반대로 입력했네요. 5스냅을 또 키고요. 끝점을 잡을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90에, 자, 이 지점을 0,0,0으로 갖다 놓을게요. 자, 이게 종이 사이즈예요. 여러분들이 프린트할 종이 사이즈고 A4 사이즈로 한다고 쳐볼게요. 여러분들이 A4 종이에 있는 글씨 몇 가지 읽을 수 있으세요? 몇 짜리 사이즈? 5mm 짜리 읽을 수 있으세요? 이거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회사마다 최소 글씨 사이즈, 타이틀 사이즈 뭐 그런 식으로 다 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텍스트는 예를 들어서 A, B, C, B, C라고 해볼게요. 이놈의 글자 크기가 몇이냐면은 지금 제가 20으로 대충 잡았고요. 자, 요 A4 사이즈에 제가 글자 크기 20으로 해놓고 인쇄를 했을 때 이거 A4 인쇄하면 사이즈가 몇이 되죠? 정확하게 20이 나와야 되죠. 이거 이해 가셨나요? 자, A4 종이가 여러분들 나중에 템플릿 같은 거 보실 때 요 끝점 여기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프린터가 끝단을 인쇄할 수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하는 경우, 하지만 여기 끝단에 이거는 남겨두는 경우도 있고요. 이 종이 사이즈로 인쇄했을 때 이건 20입니다. 그쵸? 근데 만약에 제가 모델링을 하나 해볼게요. 화면이 작으니까 다른 메뉴들 다 지우고요. 간단한 모델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8인치) 배관의 OD가 219.1인가? 그럴 겁니다. 있네요. 뭐 두께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고 치고 대충 모델링 해볼게요. 플랜지 모양이 뭐 대충 한 이 정도 생겼다고 칠게요. 네, 모델링의 레볼루션 기능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만들었어요. 그쵸? 제가 이 기본 모델링을 가지고 도면을 그리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레이아웃에 가셔서 이 레이아웃 메뉴가 보이시죠? 물론 여러분들 여기 가셔서 페이지 셋업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놈이 어떤 걸로 인쇄할지, 뭐 아이소의 A3 사이즈 풀비드 A4로 했죠? 풀비드 사이즈로 이 레이아웃을 인쇄한다고 칠게요. 지금 화면이 딱 맞죠? 제가 A4 사이즈를 세팅했으니까요. 자, 여기서 이놈을 한번 불러 볼게요. 베이스로 뭐 인벤터하고 호환이 되는데 지금 저 모델링 스페이스에 모델링이 있으니 이놈을 불러오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플랜지 말고 이 파이프만 그리고 싶다 그러면 이놈을 제거해서 그리면 됩니다. 이해 가셨나요? 이거 이해 가셨죠? 이게 다 이해가 가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플랜지를 합쳐서 한번 해볼게요. 베이스에서 전체를 다 놓고 이쪽을 그리고 뭐 아이소까지만 딱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위아래가 다 다르니까요. 자, 이놈의 축적은 몇일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10대1로 그렸는데 4대1, 4대1 너무 크네요. 8대1 해볼게요. 이게 8대1입니다. 제가 여기다 치수를 넣으면요,
아까 OD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19.1로 했거든요. 얘는 지금 이 도면이 축적이 8대1인 걸 알고 있어요. 그쵸? 자,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에디트 메뉴로 가서 히든 라인이 싫어. 나는 비주얼만 보여줄 거야. 그런 부분이요. 이런 걸 이렇게 입력할 수 있고요. 왜 이걸 굳이 힘들게 이렇게 그리냐라고 하면요. 축적 때문에 그래요. 도면에 4대1이라고 축적을 집어넣었으면 예를 들어서 이놈 8대1이죠. 8대1은 축적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 스케일러 아세요 혹시? 스케일러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라이앵글 형태의 스케일러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아이고 쇼피로 넘어가네. 끌게요. 이 상태로 보죠. 이 축적자를 대고 도면에다 갖다 댔을 때 몇 대 몇인지 딱 맞아야 돼요. 그쵸? 그래야 현장에서 시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면은 기본적으로 이 축적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가 만든 거는 사이즈가 몇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원하고자 하는 페이퍼에 어떤 사이즈로 나올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이즈는 A3로 하든 A4 페이퍼로 하든 이 글자 크기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들의 가식성은 바뀌지 않죠. 도면으로 찍었을 때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글자 크기는 비슷해요. 이 부분 이해 가셨나요? 네. 여러분들 지금 모델링 스페이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이즈가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쵸? 나중에 뭐 A1 종이에 인쇄를 하든 A0에 인쇄를 하든 A3에 인쇄를 하든, 근데 기본적으로 이 모델 스페이스와 레이아웃 스페이스는 다르고 여러분들 프린팅 하는 것들은 레이아웃 스페이스예요. 이해 가셨죠? 자, 다음 걸로 갈게요. 이제 스트럭처 잠깐 기본적인 얘기를 설명드리면 요 네 가지 뷰가 있어요. 하나씩 보시죠. 자, 제가 세팅을 누르고 멤버 세팅을 한번 눌러볼게요. 참 종류 많아요. 그쵸? 여기 보시면 딘이 있고 AISC가 있고 CISC가 있고요. 여러분들 뭐 AISC 빔들 갖고 오면 문제가 뭐냐면 다 인치 디멘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안 쓰죠. 보통 KS 규격이 있는데 KS 규격이 JS하고 동일한 거 아세요? 우리나라 KS 규격은 JS의 거의 카피예요. 한 95%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는 오토캐드 만약에 사용하실 분들은 오토캐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추가로 설치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안 쓰기 때문에 없고요. 저 같은 경우 한번 유로피언 사이즈를 써볼게요. 220을 다시 한번 세팅할게요. 제가 탑으로 맞춰서 세팅하겠습니다. 4m에 4m 이 박스를 한번 저걸로 그려볼게요. 어떻게 나오는가 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야? 그러면 제가 라인 모델을 했기 때문이고요. 쉐입 모델을 하면 이렇게 다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왜 이런 모델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오토캐드는요 굉장히 비주얼한 프로그램이고요. 여러분들 리소스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할 때만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세팅되어 있어요. 지금은 스트럭처럴 모델링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모양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층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대강 그려서 이렇게 만나지만 나중에 모델링은 제대로 하는 걸로 하고요. 이퀴먼트 한번 넣어볼게요. 홈으로 가서 여기 이퀴먼트 크리에이트가 있죠. 저한테는 이게 떴습니다. 다 지우고요. 2대 엘립소이드 헤드에 실린더 하나 집어넣고 다시 엘립소이드 헤드를 넣었어요.
뭐 사이즈는 지금 뭐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다이아미터가 1000짜리, 그리고 하이트가 3m짜리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역시 오스냅을 키고요. 제가 원하는 지점에, 저 같은 경우는 명령어를 외우고 있기 때문에 센터를 센터로 움직여서 올릴 수가 있어요. 자, 이놈이 그래피컬하지 않죠. 그래서 저희는 레이어를 씁니다. 이퀴먼트는 이퀴먼트라고 해놓을게요. 칼라, 저 같은 경우 사이언 칼라를 제일 많이 쓰는데요. 이퀴먼트, 여러분들 뭐 원하시는 대로 쓰시면 되고요. 이 V자 보이시면 제가 이걸 더블 클릭했을 때 제가 지금 세팅하고 있는 레이어가 이놈이란 뜻입니다. 다시 0번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이놈을 더블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퀴먼트 한번 세팅해 볼게요. 자, 이놈의 현재 레이어는 뭐냐? 제로죠. 제가 제로인 상태에서 그렸으니까 이놈을 이퀴먼트로 바꿔보겠습니다. 플랜트 3D는 뭐 아주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이놈 빼놓고 다 화면에서 지워버리는 방식이죠. 그리고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다이아미터가 1m인 걸 알고 있어요. 자, 만약에 제가 스커트를 만들 건데 스커트의 직경이 1m라고 칠게요. 직경이 1m죠. 그러면 500을 가고요. 사실 3D니까 와이어 프레임이 이렇게 보이는 거지, 여러분들 쉐이디드나 다른 걸로 보시면 여기로 오죠. 지금 저 가상 라인을 보여주는 것 뿐이죠. 이해 가셨나요? 위에서 봤을 때 요 라인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요거랑 매칭이 안 되죠? 그래서 매칭이 안 돼서 돌아간 라인을 보여주다 보니까 마치 여기가 공간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스커트를 이런 형태라고 칠게요. 밑에 판이 이런 식으로 됐다고 쳐볼게요. 핀도 났죠? 아주 고급 용어 나왔어요. 핀도. 여러분들 너무 듣기만 하시니까 제가 농담도 하는데 전혀 반응을 느낄 수 없어요. 죄송해요. Z축으로 이동을 하고 다시요. 이놈을 한번 레볼루션 시켜볼게요. 이게 스커트라고 칠게요. 이놈 이퀴먼트는 이놈이고 이놈의 스커트가 있어요. 그쵸? 왜 굳이 이 기능을 쓰냐라고 하면은 홈에 가시면 이퀴먼트 요 판넬에 보시면 모디파이 이퀴먼트도 있고 컨버트 이퀴먼트도 있고 어태치가 있어요. 어태치는 뭐냐? 이놈을 클릭하고 이놈을 클릭했을 때, 자, 이놈이 하나의 이퀴먼트로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퀴먼트 모델링 하다 보시면 별의별 놈들이 다 있어요. 그 놈을 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태치먼트 기능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나중에 이거 다 떼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떼졌죠. 다시 모델링하고 다시 변경하고 다시 합치고 이 방식을 사용해요. 노즐 좀 짧으니까 살짝만 당겨 놓을게요. 150, 이 화면 여러분한테 안 보이시니까 가져올게요. 150파운드의 레이즈 페이스고 로케이션이 L이 굉장히 짧은데 76.2면은 4인치 300파운드의 정확한 티크니스거든요. 저희 보통 인슐레이션 같은 것 때문에 200mm 정도가 기본인데 200mm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프로퍼티 지우고요.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제가 쉐이디드로 하겠습니다. 뭐 웨딩 네이버 뜰 수도 있고 오스냅으로 하면 편하겠죠? 그쵸? 레이어로 돌아가서 이퀴먼트를 끄고 0으로 갈까요? 파이핑을 따로 만들까요? 근데 파이핑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를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플랜지를 넣고 한번 대략의 파이핑을 그려볼게요. 밑으로 떨어지고 일로 간다고 칠게요. 그리고 밸브가 있고요. 원래 슬리브는 이렇게 붙이면 안 되거든요. 근데 뭐 일단은 프로그램상으로는 됩니다. 이렇게 왜 안 되는지 아시죠? 슬리본 플랜지가 구멍이 있는데 이 엘보의 레디오스에 이놈이 걸려요. 그래서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쵸? 이런 경우는 보통 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상 연결이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시면 현장에서 바로 전화 오는 케이스예요. 웨딩넷 플랜지로 다시 가서 이놈을 하고 다 같이 붙여볼게요. 자, 노드를 세팅하니까 굉장히 쉽죠? 역시 이놈을 다 같이 들어 올리다 이런 것도 쉽게 모델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다른 거 다 보여드릴게요. 이놈들이 있네. 지우고요. 이놈의 파이핑에 대해서 한 번만 제가 전체를 클릭해서 원래 이 프로퍼티라는 판넬을 키고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external reference를 화면에서 지우고 프로젝트도 뭐 사실 저희가 지금 단순한 거 하니까 오토캐드 참 이 부분이 아쉬워요. 이렇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이 판넬을 다 떼서 이걸 줄여야 돼요. 그리고 다시 판넬을 갖다 붙여야 돼요. 왜 이렇게 불편해요? 그러면 가끔씩 이래. 그리고 사용자마다 버그 형태도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버그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살아오면서 겪은 버그가 꽤 많아서 해결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놈을 자꾸 클릭을 해볼게요. 물론 제가 프로퍼티 판넬을 안 열어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하면 굉장히 편해요. 새로운 라인 넘버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4인치, 인치 안 돼요. 4 이거를 가스라인, 프로세스 케이스라고 해볼게요. 1411번 라인에 P1 파이팅 스펙. 그리고 인슐레이션 없다고 넌 인슐레이션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놈의 라인 넘버가 입력이 됐어요. 자, 요 셀렉트 화면에서 엔타이어 라인 넘버를 치시면 이 라인 넘버가 다 지정이 돼요. 그쵸? 이 라인 넘버를 수정하시거나 만약에 1423번 라인인데 1411로 넣었다. 그때 여기서 변경하시겠죠? 당연히. 아니면 이 라인에 대해서 뭐 사이즈가 바뀌었다. 뭐 그런 것들을 여기서 수정하시기 편하게 라인으로 묶은 거예요. 하나 더 장점은요. 레이어로 가보면 이 레이어가 이미 생성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 컬러가 지금 화이트가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놈은 지금 화이트가 아니죠. 여러분들 이 이유 알고 계시죠? 옵션에 가서 느립니다. 3D 모델링에 여기 있네요. 제가 P1 파이핑 스펙을 81번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컬러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이놈의 롱 디스크립션하고 숏 디스크립션 한 번만 볼게요.
여러분들 플랜트 3D 스펙 세팅하실 때 패밀리 사이즈, 요 패밀리 롱 디스크립션을 수정하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쵸? 그거는 저의 프리퍼런스가 아니에요.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머테리얼 정보가 여기 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머테리얼 정보를 가능하면 롱 디스크립션에다 집어넣어라 라고 했던 거. 그 부분 한 번만 설명드릴게요. 이건 프로젝트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아이소 뽑을 때만 알 수 있거든요. 자, 타이틀 블럭 셋업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이즈가 있어요. 뭐 체크도 있고 파이널도 있고 스풀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파이널 A1 하나 딱 쓰거든요. 뭐 세팅을 어떻게 하시든 그건 뭐 여러분들의 자유인데 두 가지 사용하실 수도 있고 저처럼 한 가지만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요 셋업 타이틀 블럭에 한번 가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셋업이 다 돼 있어요. 여러분들 셋업을 도와드릴 수도 있고 안 도와드릴 수도 있는데 한번 이 기준으로 봤을 때 닉슨박스 로고를 아직 안 집어넣었어요. 이 BOM이 뿌려지는 걸 여기다 뿌려지라고 제가 설정해 놨거든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여기서 보시면 비일 오브 머테리얼에서 여기부터 여기, 네, 죄송해요. 제가 오스냅을 또 껐죠. 다 키겠습니다. 노드만 돼 있었어요. 비일 오브 머테리얼을 여기서 여기까지 인쇄해 주세요 라는 명령이에요. 되게 단순합니다. 근데 이 박스를 보시면 이 박스를 항상 커스터마이징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테이블 셋업 가보시면 이게 비일 오브 머테리얼이죠. 보시면 여기 디스크립션 보이시나요? ID, quantity, ND, nominal diameter죠. 그리고 이놈의 스케줄이나 클래스 정보 나오고 디스크립션이 나오고 머테리얼 꺼져 있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머테리얼 정보를 프로젝트 파이핑 스펙에다 입력을 롱 디스크립션에 입력을 하셨다. 패밀리에. 그러면 여기까지가 맞아요. 왜냐면 하나하나 아이템에 머테리얼 인포메이션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이핑 머테리얼 스펙을 입력하실 때 아니 나는 디스크립션에다 머테리얼 정보 안 써. 머테리얼 정보 따로 넣을 거야 라고 하시면 여기 BOM에는 머테리얼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체크를 하셔야겠죠. 이해 가셨나요? 지금 제가 머테리얼을 클릭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그쵸? 컬럼이 바뀌죠. 근데 만약에 아이소를 뽑다 보시면 이게 쭉쭉쭉쭉 가요. 그러다 페이지가 넘어갈 때도 있어요. 사실 너무 자세가 많다 보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머테리얼이 들어가는 걸 원치 않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고 나중에 회사에서 근무하시면 여러분들 회사에서 하시는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웨딩 리스트 있고요. 요거는 지워져 있는데 원래는 컷피스였어요. 컷피스 리스트고요. 그리고 이런 타이틀 블락을 제가 하나 만들어서 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려보셔도 되고요. 자, 이거를 세이브하고 프로젝트 화면으로 돌아와 볼게요. 적용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저희 파이핑 스펙 하나 있죠. 여러분들이 협업하는 방식 하나만 설명하고 아이소메트릭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협업하실 때 이 원점 기준, 누군가는 구조를 하실 수 있고 누군가는 이퀴먼트를 업데이트 하실 수 있고 누군가는 파이핑을 하실 수 있어요. 누군가는 셋업을 할 수 있겠죠. 셋업 하시는 분이 기준입니다. 그분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닉스마스의 TG라고 있어요. 화면을 끄고요. 세컨데이의 3D 모델링을 가서 이거는 백업 파일이죠. 자, 방금 TG 파일을 다른 분이 작업했다고 칠게요. 다시 뭐
윤 가상의 인물로 하겠습니다. 그쵸? 자, 이놈을 어떻게 이 프로젝트로 불러오냐? 굳이 여기다 넣으실 필요 없는데 정리를 위해서 여기 같은 폴더에다 넣어주시면 편하겠죠? 요놈을 불러오면 됩니다. 뷰 컨트롤 사라져라. 됐다. 사라졌네요. 자, copy drawing to project를 눌러볼게요. 엑스마스 세컨데이에 방금 카피했던 그놈을 프로젝트로 불러오겠습니다. 불러왔죠? 사실 모양이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제가 살짝 바꿔놓을게요. 이놈을 역시 오스냅을 껐네요. 뭐 켜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놈이 오리지널 파일이고 지금 윤이라는 파일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차이를 어떻게 보실까요? 라고 하시면요, 이때 사용하는 게 external reference예요. 단축키로 XR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켜놓고 있습니다. 이놈의 방금 불러왔던 그 파일을 external reference로 불러와도 돼요. 이 프로젝트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external reference로 불러오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원점 찍었죠? 원점에서 원점. 자, 이 파일은 여기 있고 저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차이점을 보실 수 있어요. external reference를 여기서 수정이 가능하냐? 아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차이나 아니면 뭐 업데이트된 부분 이런 것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external reference를 자주 사용하신다는 거죠. 실제로 external reference를 어느 형식으로 쓰는지 한번 또 볼게요. 디테치 하고요. 이놈이 열어서 이놈은 구조만 있다고 칠게요. 누군가 구조 모델링을 했겠죠? 저는 구조 모델링 안 했어요. 그래서 요 네모 박스만 쳐놨다고 할게요. 자, 다 지우고. 자, 둘이서 협업을 어떻게 할까요? 하면 역시 이것도 external reference겠죠. 이해가 가셨나요? 누군가는 구조 작업을 하고 누군가는 배관 작업을 하실 때 이렇게 따로따로 된 파일을 서로 합치실 수가 있어요. 이퀴먼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서로 분업하시면서 하실 거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자, 방금 원래 이게 순서는 아닌데 방금 아이소메트릭 셋업하는 걸 좀 보여드렸으니까 제가 아이소메트릭 한번 찍어 볼게요. 아이소에 가서 프로덕션 아이소를 누르고 제가 셋업한 건 파이널 A1이죠. 그리고 이놈에 대해서만 아이소를 만들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이 오토캐드 플랜트 3D 셋업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이소메트릭에 가서 파이널 A1에 프로덕션 아이소 가시면 아직 안 나왔네요. 지금 나왔네요. 여기 팝업 창에 방금 아이소가 나왔어요 라고 이렇게 뜹니다. 여러분들 좀 더 걸리실 수가 있어요. SHX는 그냥 포맷 파일인데 이거는 다음에 설명드리고요. 방금 그린 라인인데 아이소메트릭이 나왔죠. 지금 좌표값 보시면 이 좌표값도 어디 기준의 이스트로 2291일까요? 라고 하면 원점 기준이겠죠. 그죠? 여러분들 원점이 그만큼 중요해요. 가끔 플랜트 굉장히 크고 원점 자체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점은 거기에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리드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그리드는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이게 지금 나온 아이소메트릭 파일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세요, 혹시? 없는, 이해 안 되시는 거 없는 걸로 하고, 제가 데이터 매니저하고 프로젝트 매니저 잠깐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데이터 매니저 열면요. 네. 사실 이게 이, 이 작은 화면으로 보기엔 너무 양이 많아요. 그래서, 야, 클릭을 했네요. 자, 지금 이 폴더 안에 커런트 드로잉이죠. 전체 프로젝트는 아니고 지금 이 파일 안에 제가 사용한 볼트가 세 군데고요. 버드 웨딩이 7개 정도, 7개 맞나요? 아니다, 9개구나. 9개가 있고요. 슬리본 플랜지가 1개 사용됐고, 플랜지가 3개가 사용됐고요. 하나는 슬리본, 하나, 2개가 웨딩 넥이네요. 이런 정보들을 뽑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놈을 익스포트 한 번만 해볼게요. 스크탑에 넥스마스 플랜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익스포트 된 화면이고요. 제가 여기에서 한번 바꿔볼게요. 아무것도 안 바뀌죠. 이 파일이 보호가 돼 있어요. 음? 어, 제가 구글 쓰다가 이걸로 돌아왔는데 이거 어떻게 풀지? 시트4 어떻게 풀어요? 이거 365회라서 큰일 났네. 옛날 버전 쓰다가 신버전 쓰니까 또 이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인포인가? 여기 있네요. 언프로텍트 했습니다. 큰일 났어요. 저같이 회사에서 본의 아니게 2006 버전 쓰고 2007 버전 쓰고 뭐 2014 버전 쓰시는 분들 365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때문에 못 쓰신 분들 이제 적응하셔야 돼요. 네, 클릭하시면 테이블 디자인이죠. 이거 테이블 형태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테이블은 레인지로 컨버트하지 않으면 몇 가지 기능이 제한돼요. 아시죠? 여러분들은 다 젊은 세대니까 엑셀에 도가 트신 분들로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스케줄 인포메이션 한 번만 볼게요. 자, 슬립온 플랜지는 당연히 스케줄이 없어요. 이 사실을 모르신다면 이건 배관의 기초 관련된 거니까. 만약에 4인치 배관에 웨딩 넥인데 스케줄이 10이 아니고 40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여기서 교체가 가능해요.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하시고 세이브하고 저장을 했어요. 다시 이놈을 보시면 임포트가 있고 익스포트가 있죠. 임포트에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자, 이 두 놈이 바뀌었다라고 나오고요. 오른쪽으로 가서 보시면 스케줄 정보가 바뀌었다. 이거에 대해서 억셉트를 할 거냐 라고 했을 때 억셉트를 하시면 이렇게 데이터 정보가 바뀝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세팅을 어떻게 하시든 어떻게 잘못하셨든 간에 이 BOM을 통해서 잘못된 걸 찾고 다시 프로젝트 스펙을 업데이트하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오토캐드 플랜트 3D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실수를 해도 다시 원상복구를 시킬 수가 있어요. 프로젝트 매니저는 뭐 첫날에 설명드린 거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질문을 받을까요? 페이퍼님도 계셨네요. 죄송해요.
대화하신 분이 페이퍼님이셨네요. 페이퍼님 혹시 뭐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세요? 네, 별도로 뭐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 플랜지가 지금 한쪽은 레이즈드 페이스고 한쪽은 슬리본으로 아까 진행을 하셨는데 이거는 원래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는 알고 계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죠? 지금 아, 밸브가 네, 플랜지가 서로 다른 게 들어가진 않으니까 보통은 이건 이제 아, 샘플로 보여주신 거고 네. 이게 이게 페이퍼님이 하시는 공사가 약간 이제 수준이 있는 공사라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준이 좀 낮은 공사 쪽으로 가면요. 이게 두 개를 혼용해서 쓰는 케이스가 있어요. 예를 아 들어서 한번 그런가요? 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밸브가 두 개가 들어간다고 칠게요. 그러니까 저도 오프쇼어 출신인데 사실 예를 들어서 바이오가스라든지 그리고 지금 아마 페이퍼님이 하시는 게 주로 정유 쪽이신가요? 업스트림 쪽이신가요? 뭐 정유도 하고 화학 공장도 좀 요새는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굉장히 수준 높은 쪽 알고 계시죠. 근데 거기보다 한참 낮은 데가 파워플랜트거든요. 근데 음, 거기보다 더 낮은 데도 많아요. 네,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웨딩 랩 플랜지는요, 기본적으로 버드웨드예요. 그쵸? 이 슬리본 플랜지하고 파이핑의 용접이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31.3을 기준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아, 굉장히 빨리 찾았죠. 이렇습니다. 근데 두 군데를 용접해야 돼요. 근데 어떤 장점이 있냐? 필렛 웨딩이죠. 버트 웨딩 하나에 맨아웃가 굉장히 많이 잡아먹혀요. 필렛 웨딩 대비. 두 번째 장점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 화살표 거리는 용접의 사이즈만 나와요. 무슨 말이냐? 제가 파이프가 여기 중간에서 끊겼다. 그래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32.3 기준으로. 그러니까 현장에서 내가 이놈을 서로 만난 용접을 하는데 한 10mm 오차가 생겼다? 만약에 이게 다 버터웨딩이었다. 10mm 잘못되면 파이프 단관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슬립온 플랜지는 그걸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굳이 여기는 안 썼냐라고 하면 다 아실 건데 한번 왼쪽에는 왜 안 썼는지만 설명해 볼게요. 타이틀 있네요. 자, 이렇게 썼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엘보에 바로 연결할 수 없죠. 그럼 용접 두 군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낭비를 하지 않으니까 이쪽에는 버터웨이 두고요. 이쪽은 슬리본 플랜지를 쓰는 기괴한 공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싸게. 원래 프로젝트별로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프로젝트는 하이엔드 유저가 뭐 구글에서 이것저것 다 찾아보고 최신 스펙 집어넣고 뭐 IOGP까지 집어넣는 플랜트도 있는 반면에 어느 한쪽에서는 최대한 싸게 그리고 대량 생산 방식인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냥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이건 페이퍼님이 되게 잘 하실 건데 어, 배관에서 중요한 게 센터 라인이 아니에요. 바텀 라인이지. 왜냐면 여러분들 서포트 잡을 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제가 레드수 한 번만 써볼게요. 역시 저는 5스냅을 수정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이게 콘센트릭이고요.
그 옆에 놈을 에센트릭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그 옆에 배관은 이렇게 가고 있었다고 칠게요. 이 앞전까지는 서포트 같이 잡고 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이 콘센트릭이 떠버리죠. 밑단이, 그죠? 여러분들 같은 서포트에서 받치는 놈인데, 물론 이 차이, 받치는 거 뭐 앵글로 덧댄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일반적으로 콘센트릭이 많이 사용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설계하시다 보면 에센트릭을 더 많이 써요. 그죠? 특히 이제 탁식 시스템 같은 경우는요, 탁식 한 번만 그려볼게요. 제가 이거 다 설명하기가 힘들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오토캐드 프렌즈 3D 영상에서 편집할게요. 전혀 뭐 쓸데없는 애. 일부 프로젝트 보면요, 예를 들어서 서모웰, 그러니까 온도 측정하는 센서가 들어가는 배관에 4인치 이상, 어떨 때는 뭐 6인치 이상 최소 확관하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파이빙이 3인치였다 그러면 우리는 3x6로 이제 배관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때 양쪽을 다 이렇게 에센트릭으로 해서 드레인 할 때는 이쪽으로 빠지고 벤트는 이쪽으로 퍼펙트하게 빠지라는 규정이 있는 프로젝트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보면 생각과 다르게 에센트릭을 더 많이 쓰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역시 아까 말씀드린 공사별로 회사별로 다 다릅니다. 오늘은 1시간 됐으니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도 녹화 중지하고